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보령 앞바다에 도대체 얼마나 많이 어장줄에 걸려서 나왔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요. 저희 지역에 그 어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부들이 굉장히 많죠. 통발, 주낫, 그 외에도 아주 그물, 다양한 것들을 놓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걸리는 대로 나오면 제가 구입을 할 테니 갖다 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갖다 주지는 못하고 가지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떼놓는다고. 그래 이제 쭉 찾아봤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만큼 있습니다. 지금 엄청 많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부 골라놨습니다. 이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좀 골라놨는데, 자 이제 좀 특이한 것이 확실히 어떤 것이 많이 걸리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애자가 굉장히 많이 걸려 올라왔어요. 뭐 여기는 뭐 대부분 애자죠. 이렇게 애자가 확실히 많이 걸려 나오고, 그리고 애기도 많이 걸려 나왔습니다. 특히 이렇게 생긴 바늘이 더 많아요. 보니까 다양하게 걸리는데, 그리고 우리 그 쭈킬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걸려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늘 형태가 이게 이제 기성품인지 만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런 거 보여드린 적 있었죠. 바늘을 구부렸을 때가 덜 걸리더라. 그리고 쭈꾸미나 뭐 쭈꾸미가 거의 주종이죠. 이제 갑오징어는 이거에는 그닥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이게 요거를 구부렸을 때 손실률이 훨씬 적었어요. 대략 한 60% 70%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물론 이제 그 낚시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바닥을 끊는 경우, 특히 쭈꾸미 낚시 하는 분들은 바닥을 많이 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걸렸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한참 두었다가 다시 옮기고, 한참 두었다가 옮기고, 이렇게 저는 이제 낚시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절대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 그랬죠. 애기 선택을 잘못해서 흔히 오후에 많이 밀리죠.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오전에는 제가 꼭 선두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1, 2등을 합니다. 근데 오후로 가면서 이제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죠. 아마 체력하고도 또 관련이 있겠죠. 자, 그만큼 이제 많이 걸리는 그런 이제 조법에도 있고, 그리고 애자가 많이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바늘이 억세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뭐 둘렀잖아요. 이 돼지 껍데기예요. 돼지 껍데기 냄새도 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물론 다 걸리고, 그리고 이제 주로 직결채비들이 많이 걸려 나와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요거를 쭉 꺼내면서 분석을 해봤어요. 주로 어떤 거에 많이 걸리는지, 어떤 게 더 걸리는지 봤더니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걸려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주낫을 놓는 거를 쭉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주낫을 놓는 분들의 애로사항. 그래서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갈등이 생기는 원인, 심지어는 항구에서도 배를 댈 때도 서로 좀 갈등이 표면화가 이렇게 되는 게 표가 나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 어장을 관리하는 어선 주로 원래 있던 자리죠. 그 다음에 이제 보령 같은 경우는 그 유호선 낚시가 급격히 증가해서 지금은 몇 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뭐 한 몇십 대 했다가 몇백 대, 뭐 300대, 500대 뭐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그만큼 여기는 유호선 낚시 하기가 여건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 어선들하고의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선 하시는 분들이 뭐 자포자기 심정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상생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당장의 애로사항이 뭐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어장은 대부분 물 방향대로 놓는다는 거죠. 들물 때, 썰물 때. 그런데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물이 돌아요. 좀 멀리 나가면 그렇습니다. 가해는 그 차이가 많지가 않지만, 그러니까 내만권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이제 원도 가기 전에 대략 여기서 10페리 정도,
5L 이상 넘어가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면은 주로 처음에 물 세게 들어가고 세게 나올 때 그 방향으로 주로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선 낚시 선장님들이, 사실 선장님도 애로사항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뭐냐면 고객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려면 많이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장소를 당연히 선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선단을 이끌어서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합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이쪽으로 와라, 또는 이쪽이 더 많이 나온다, 이쪽 깊은 쪽이 많이 나온다, 좀 남쪽이 많이 나온다, 아니면 거기는 물살이 죽었으니까 물살이 완전히 지금 정조 때도 살아있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로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어장줄 관계없이 막 다니는 거죠. 이분들은 그 선은요, 그 어선을 하시는 그 어부들 말씀은 이겁니다. 어장줄을 그 팻말과 팻말, 그러니까 처음에 어장줄 넣을 때 깃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주황색이면 주황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그리고 이름도 써 있고, 거기에 뭐 또 선명도 쓰기도 하고, 뭐 본인 이름도 쓰기도 합니다. 그게 대략 한 100m에서 뭐 한 150m, 좀 길으면 그보다 더 길다고도 해요. 그러면은 그 물 가는 방향으로 있다는 거죠. 선장님들이 조금만 유선 선장님들이 좀 신경 쓰면, 자 여기 어장줄이 있으니까 좀 올리세요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주낫 놀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는데, 주낫 놀 때 주낫은 그 배가 거기 반드시 있습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생미끼를 민을 바늘이 없이 넣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이제 올라오면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수면 위로 딱 뜰 때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인데, 그거를 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걸리 지나가는 배를 봤어요, 제가. 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자 올리세요, 아니면 비켜가거나 여기서는 잠깐 올리세요, 이동하겠습니다 하고 이동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그 어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겠죠. 그래서 그 주낫은 만약에 애기 하나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세웁니다. 세워서 그걸 다 떼야 돼요. 떼는 동안에 붙어있던 쭈꾸미나 뭐 낙지가 다 떨어져 나가요. 예, 이게 가장 큰 피해더라고요. 물론 이제 소라 주낫으로 놓는 경우는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유독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특히 그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아마 그렇고, 또 반듯하게 처지지가 않나 봐요. 물살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동도 되고, 물론 제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들은 것도 전부가 아닐 거고, 다양한 그 외의 의견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가급적이면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보령은 이제 유호선 낚시도 그만큼 있고, 그분들도 대부분 보니까 뭐 돈이 있어서 배를 구입해 가지고 뭐 보통 몇 억씩 한다고 그래요. 뭐 한 4, 5억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또 그 빨리 돈을 뽑아야 또 갚기도 하고, 그 중에는 대출금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정말 뭐 열심히 뛸 수밖에 없겠죠. 예, 당연히 그건 뭐 이해가 돼요. 근데 또 어민들도 생계거든요. 이 어민들 그 낚시, 뭐 낚시뿐만 아니라 통발, 그물, 다양한 여러 가지 어구를 사용해서 이게 다 허가로 하는 거거든요. 예, 각자 허가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 유호선 하시는 분들과, 그러니까 그 유선 하시는 분들과의 그거를 가급적이면은 안 부딪히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서로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예, 그분들 생각이에요. 이제 지친 거죠.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발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년 전일까요? 제가 그때는 그러니까 10년도 넘었겠네요. 지금 2000년이니까 2010년, 한 15년 전, 15년도 좀 넘었을라나요? 그때는 어선들이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그 유호선 허가를 내서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유호선 전용 배들이 나타나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백기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뭐 이런 일도 있고, 물론 해상은 아니고요. 해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뭐 곧바로 구속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항구에서의 그 자리싸움 뭐 이런 문제로 막 갈등이 막 심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는 이제 어장에서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고 어떻게 하면은 좀 서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문제는 없을 수는 없어도 서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나, 예, 그런 것 때문에 다양하게 그 어선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선 선주님들이죠. 선장이나 선주, 선원, 그리고 유선 낚시 선장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각자 애로사항은 다 달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장도 좀 해보고 해서 그런 일들을 좀 줄여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염치불구하고 주제넘게 그런 얘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낚시로 여기까지 큰맘 먹고 휴가까지 내서 오시는 분들도 기왕이면 좀 많이 잡아갖고 와서 흐뭇하게 집에 가시면 또 그렇잖아요. 예, 뭐 물론 부부지간에 같이 온 분들은 상관없지만, 예, 남자분이 혼자 오셨거나 이렇게 해서 요즘은 젊은 요조사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예, 또 자랑도 할 수 있고, 예, 그 지역에 또 어선들도 피해를 최소화한다면 또 그분들도 생계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서로 이런 사회가 돼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주제넘는 몇 마디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요 이걸 가지고 보니까 뭐 대부분 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쓰는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좀 요거를 고장난 거, 자 이제 못 쓰게 좀 부서진 거죠. 요거를 수리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튜닝이나 이런 걸 해서 쓰는 방법을 몇 가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